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88%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돼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늘 대전은 53명이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47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보령으로 졸업여행을 갔던 대전 모 대학 학생들은 4명이 추가로 확진돼 24명으로 늘었으며 이들 중 10명은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충남에선 천안 47명, 당진 28명 등 모두 121명이 확진되면서 새해 들어 100명대를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먹는 치료약이 국내 처음으로 처방된 가운데 대전에 사는 70대 남성이 최초 투약하는 등 전국에서 9명이 투약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뜨거운 예술혼을 불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을 앞두고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 학생들이 오늘 멋진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아낌없이 지도해주던 멘토들이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마련한 건데 학생들 가운데는 훗날 세계적인 예술가도 나올 수 있겠죠. 김세범 기자가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운 빛깔의 화사한 한복이 전달되고 주는 스승이나 제자들도 웃음이 한가득입니다. 장애인 멘토링 협회에서 분야별로 지도하는 제자들은 물론 장애인 학교와 외국에도 5천만 원 상당의 한복을 기증한 겁니다. 협회 회원들은 주로 예술인들로 평소에는 무보수 봉사로 음악과 미술, 문학 쪽에 진출하기를 꿈꾸는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응원하고 또 성장시키는 멘토들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노래가 제일 좋아서 꿈을 키우게 됐고 그로 인해 제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르치는 일을 잠시 접고 제자들 앞에서 합동 발표회에 나섰습니다. 국악에서 성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향연을 펼치며 학생들과의 교감을 더욱 단단히 합니다. 한켠에 전시된 그림들도 눈길을 끕니다. 모두 멘토로 활동 중인 회원들의 작품들로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독지가들이 찾아와 그림들을 사가면 그 돈들을 모아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활동 비용으로 모두 사용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십시일반 정성을 보태 다양한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평생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멘토링 예술제를 통해서 작품들을 기증받아서 또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곳을 거친 제자들이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되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멘토들의 바람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권 도전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물결 대전시당을 창당하고 본격적인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각종 비리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거대 양당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만큼 실력과 청렴함을 갖춘 자신이 정치판과 정치 세력을 교체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충청도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충청지방은행 설립 등 지역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고 저희 외가 처가 다 충청도입니다. 역대 대선에서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충청권에서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통합과 상생에 앞장을 서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공교육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가 최근 맞춤형 배움의 장을 크게 들려 학력 격차 해소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한 번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대신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적응에 애를 먹이면서 학습 격차 발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대안으로 겨울방학 기간 중 맞춤형 보충 수업 교실 운영을 시작했는데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인문과 연극교육까지 다양한 배움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교구와 놀이를 접목하는 탐구 프로그램 같이 교사들이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과 직접 실험하면서 흥미가 생기고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도 모두 풀리는 느낌이에요.
학생 수준차를 세밀하게 나누어 학급당 2명에서 4명의 소그룹으로 구성했는데 1,800여 명이 대거 참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위주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수업의 원리를 알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습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다각적 학력 격차 예방 대책을 세우고 배움 동행 학습 캠프라는 이름으로 겨울방학에 맞춤형 보충 수업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설치해 사전학습 컨설팅 후 집단을 구성해 초중고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맞춤형 처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전교육청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에서는 공교육에 첫 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학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학습 부진의 첫 단계인 한글과 기초수학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학력 신장 사업도 시행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력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시작해 608교 학교를 두드림 학교로 지정하고 운영에 나섰습니다. 831명에게 난독증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 아동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1000여 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수업 하행으로 올 겨울방학은 학력 격차 해소가 지역교육계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청양군은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만 25세와 35세 청년 1인당 연간 60만 원의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양군은 25세 청년은 군 생활을 마치거나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이고 35세는 안정적 생활 기반이 절실한 시기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청양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3월 중에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양군은 올해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도 주는 등 인구 3만 명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을 귀성객이 지난해 설과 추석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철도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비대면으로 진행한 설 승차권 예매 결과 판매 대상 좌석 98만 6천석 중 51만 1,000석이 팔려 예매율이 51.8%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당시 예매에서 판매된 33만 4천석이나 추석 연휴 당시 48만 4천석보다 늘어난 수치며 올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29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83.1%입니다.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누적과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온 세종의 평균 집값 수준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 주택가격이 6억 5,28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억 2,750만 원을 2억 원 이상 웃돌며 서울 8억 8,183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전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 5,869만 원으로 6대 광역시에서 대구,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충남은 1억 9,986만 원으로 9개 도 단위 가운데 경기, 제주, 경남의 뒤를 이었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한 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천안시가 100% 전액 보증을 하며 대출 규모는 600억 원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